어제 공천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에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이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 먼저 보겠습니다. 경선 지역은 모두 12곳입니다. 서울 5곳, 인천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충남 1곳, 충북 2곳에서 총 29명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단수 추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49개 선거구로 서울 13명, 강원 2명, 인천 7명, 경기 14명, 충북 1명, 충남 5명, 경남 3명, 부산 2명, 제주 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병의 김성우 전 의원, 관악구 갑의 김성식 전 의원, 동작구 을의 장진영 당 대변인, 강동구 을의 강현재 전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갑의 문병호 의원, 계양구 을의 최원식 의원, 연수구 을의 한광원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양산시 갑 홍순경 전 경남도 의원 등이 정해졌습니다. 1차 공천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호남 지역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 을의 임내현 의원입니다. 임 의원은 과거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2차 공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경선 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대전 2곳 등 총 31곳입니다. 서울 도봉구 갑은 현 비례대표인 문정림 의원이 이재범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고, 경남 진주시 갑에서는 박대출 의원과 최고식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또 경북 경주시에서는 2016 총선 내시 선정한 낙천자 중 한 명인 김석기 후보가 이주형, 정수성 후보와 경선을 치릅니다. 단수 추천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갑의 박선규 당협위원장, 부산 동래구 을의 이진복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을의 김도읍 의원, 충남 홍성군 예산군의 홍문표 의원, 이렇게 총 4명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 탈락은 없었습니다. 일명 살생부 파문의 중심 인물인 김무성,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 쭉 봤는데요. 새누리당 공천 결과 우리 이용마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새누리당 공천은 오늘은 뭐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김태환 의원 3선의 친박 의원이죠. 그랬죠. 컷오프를 해가지고 이게 그 논계 작전이 아니냐. 친박 한 명 잘라내고 뭐 비박 여러 명 잘라내는 그런 논란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글쎄요. 그 어제 그제였나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 아직 탈락시킨 현역 의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재미있는 게 김무성 의원이나 지금 그 우리 장부경 PD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이 4사람의 어떤 공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갔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구에서의 공천 결과 이게 또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모든 그 태풍의 눈이 지금 그쪽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김무성,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공천 과정을 쭉 진행된 것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보통 무대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거의 전권을 지금 다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화면에 우리 뒤쪽에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한구 공천위원장한테 황진아 사무총장 비박으로 그렇죠. 분류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찍혔어요. 그 지금 뒷면에 저희 지금 화면 뒷면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표께서 어제 결정된 대로 발표해 달라십니다. 발표를 늦추는 이유가 양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연락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이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윤상현, 정두원 이 세 사람의 공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왜 발표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성 문자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오늘 발표해 보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황진아 사무총장이. 그러면 이게 친박과 비박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발언 때문에 막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 때문에 친박과 비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본격적인 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공천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천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누구를 수용을 하고 공천을 하고 누구를 탈락시킬 것이냐. 이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갈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막말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장이 적당히 무시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직 찌라시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공천할 건지 말 건지조차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제가 보도에서 보기로는 빨리 발표해서 경선하게 해달라. 그렇죠. 니네가 지금 나한테 경선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 경선하겠다. 빨리 발표해라.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었는데 언론 보도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발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12년도에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한번 배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분과 연관돼서 서 박사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원래 2시에 회의가 있는데 늦었어요. 57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회의 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모 호텔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났어요. 이 민감한 시기에 왜 두 분이 만나서, 공천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서 대통령에서 일하는 정무수석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서 박사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이 만남이 어찌 보면 공천에 개입하려는 청와대가 그런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니나,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민감한 시기, 지금 완전히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이 컷오프와 지금 향후 총선의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 청와대 인사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죠. 그리고 오늘 이한구 위원장이 자기 현기환 수석 안 만났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정확한 건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채널 A였나요? 취재 기자들이 호텔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호텔 사람들한테 막혔거든요. 맞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현장에 있는 장면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지금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그 전에 김무성 대표는 뭐 전략 공천 이런 거 없다. 전체 뭐 경선으로 한다. 또 뭐 경선을 할 때도 왜 당원 비율을 30%로 하고 뭐 일반인 여론조사 70%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경선을 하더라도 전체 다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친박들이 주장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전략 공천이 없느냐? 전략 공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략 공천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 지난 1차
이 공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별수 없이 다 사인을 했었죠. 1차 결과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친박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이번에 그 사실상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기보다 청와대가 아니냐. 사실은 이런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방금 이제 지적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구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동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구 동구인데 대구 동구 현역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리고 유성걸 의원이고. 근데 이 두 지역구 다 소위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최경환 전 장관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지지 발언도 하고 진박 얘기도 하셨는데 진박 감별사 역할을 하시면서 두 사람이 거기 둘 다 거기에요. 한 곳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나가는 곳이고요. 한 곳은 이제 유승민 현 의원의 대항마로 동구청장을 지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나가고 왜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기간에 거기를 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른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구의 동구 방문이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구 동구 방문한 기사들도 좀 보면 말입니다. 예. 전혀 이제 주로 종편이나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메이저 신문들 보면은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전혀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것은 근데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런 이제 당내 갈등이라든지 당내 어떤 공천 관련된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한 말하자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새누리당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윤사영 의원이 공천하지 말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막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더민주당에 대한 그런 보도와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전혀 크게 문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MBN 같은 경우에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스팔트 대목꾼들을 몰아내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친노 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금 주요 메이저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죠. 조중동과 그다음에 종편 채널들은 친노 운동권에 대한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그러면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이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소위 친박 또는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대구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났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반신 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건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게 보수적인 대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느끼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저는 계산해 놓고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가고 나면 병장 시절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의식을 대통령이 가는 행사인데 더군다나 총선을 한 달밖에 안 남겨놓고 더군다나 공천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중립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은 피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가는 거죠, 이것은. 호남 지역 왜 발표 안 합니까? 호남 지역은 일단은 여야가 아니라요. 지금 예. 국민의당하고 이 더민주당 예. 예, 가장 이제 양당이 통합을 안 할 경우에 예. 지금처럼 계속 할 경우에 양당의 혈투가 벌어질 장소가 사실은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남 공천을 가지고서 서로 좀 이렇게 눈치 본다라고 할까요? 약간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일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민주당은 이제 최대한 늦출 것 같아요. 예. 공천을. 예. 더민주당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국민의당은 지금 빨리 하고 싶은데 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또 통합이나 연대에 찬성하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조금 더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 좀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속전속결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